자, 첫 번째 주인공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토론회 발언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오전 9시 기준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신체를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라며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거죠. 이 청원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 시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제명권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제명된 사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3차 TV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 이제 그 발언이 국민청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이준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돌아가면 그 발언은 안 할 것이다 라면서 이른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은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주변의 개혁신당에서는 아니 무슨 이게 의원직 제명이냐라며 일종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의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원에는 의원 소개 청원이 있고요. 국민 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 3차 토론 당시에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발언이었는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자체도 너무 폭력적이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뒤에 그 다음 날까지 이준석 의원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의도로 한지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잘못됐다. 그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뭐라고 했냐면 순화된 표현이다. 맞지 않느냐. 그리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어디에 혐오적 표현이 있느냐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아마 일부 탈당하는 이 당원들이 생기고 그게 탈당 러시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당원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선거 기간 내내 이 발언의 심각성, 국민들이 느꼈을 어떤 충격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계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치인 이준석의 한계와 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도 당연하지만 이런 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그게 지금 이 40만이 넘는 청원인 동의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과하고 이걸 정치 공세로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면 그걸 국민들께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더욱더 진솔한 사과, 그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성찰,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저런 방식을 통한 제명이 지금까지 이 국회 역사상은 없었지만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태균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제명까지 돼야 할 일인가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의 발언, 후보의 발언 굉장히 잘못된 건 맞죠. 누가 봐도 좀 과한 발언이었고 또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맞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준석 의원을 따라다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다만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지금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유례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 제명을 할 만큼의
사안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40만 명 이상 청원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운영위에서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은데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국회의원을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 거는 인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박성민 최고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게 징계안이 제출이 된 게 이미 있고, 그리고 국회 청원이 이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에 회부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예, 국회의원 징계를 할 때는 이제 최고 수위가 제명인 거고, 그건 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사실 전례는 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뭐 회의 출석 30일 정지라던가 뭐 아니면 회의에서 사과한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징계 수위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국회에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이 정도로 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이렇게 몇십만 명이 동의를 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이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명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심정적으로 제명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준석 의원이 뭐 앞에서 본 영상에서는 어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상을 쭉 뒤까지 보시면 저는 쭉 봤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아뜨거를 해서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발언이었다라는 본인의 생각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이미 그 발언을 해놓고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국민들이 본인의 발언으로부터 느낄 불쾌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현직 시의원이 이 누리꾼과 막말 설전을 벌였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길래 함께 보시죠. 자, 이준석 학벌 높을지 몰라도 결국 시험 잘 본 사람일 뿐이라는 댓글에 이단비 인천시의회 시의원이 댓글을 답니다. 넌 학벌도 안 좋지. 그러자 다시 누리꾼, 시의원이라는 인간의 수준을 보소. 그러자 다시 이단비 시의원, 10대 때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 극좌들은 직업이랑 학교 물으면 왜 부들거리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뭐 세금이 아깝다, 제명해야 된다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 수준 낮은 언행 보여드려서 죄송, 운전이 제 불찰이다. 제명 촉구 게시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도 제명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시의원이 이른바 급발진을 했을까요? 이게 유권자들인데 네네. 누리꾼에게 넌 학벌도 안 좋지? 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갑자기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른바 공격을 한 건데, 네네. 이단비 의원이요? 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저 이단비 시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더니 이단비 의원 학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로스쿨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이고, 아, 변호사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학벌 이야기하면 지금 뭐 이준석 그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저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전 그 유시민 작가가 결국은 학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 명문대 나와서 뭐 명문대 로스쿨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학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 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풍조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제명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단비 시의원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런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곽주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단비 시의원 저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빨간 저 목도리 하고 나온 걸 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근데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SNS에다가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영원히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런 것을 올리는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천에서 시의원을 할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정치인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나가면은 담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말이나 글에서 조심해야 되고 국민들께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아직 저런 그 의원이 현직에 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무슨 요새 뭐 워낙 정치 상황이 대선이라는 이 격변의 정치 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어떤 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과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표현된 내용을 보면 그런 차별의식 같은 게 너무 뿌리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게 이 하나 광역 단체 시의원의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 일반이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역시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런 혐오적 발언 이런 게 정치에서 계속 요즘에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갈라치기, 세대, 계층성, 지역 뭐 이런 문제를 어느 때보다 하나로 모아야 될 때 뭐 인천도 인천대로 그런 뭐 정치적 과제가 있을 텐데 저런 정치인의 저런 발언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통해서 정치인이 얼마나 언행에 신중해야 될지에 대한 교감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네, 한 30대 남성이요. 마을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통일대교로 돌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남성 결국 현장에서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저지가 됐고 체포됐는데 법원이 형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치는 영상 CCTV가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1일 새벽 불이 꺼진 마을버스 차고지입니다. 후드 티셔츠를 입은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두리번 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버스 창문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수상하죠? 잠시 후 미등에 불이 들어온 한 대가 차고지 바깥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30대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쳐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알고 봤더니 탈북민이었어요.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한국 왔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돈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년에 탈북 후 일용직 생계 유지했어요. 고시원 퇴거 통보 월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월북을 결심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북한에 넘어가려 했을까요? 그것도 마을버스까지 훔쳐서 통일대교를 돌진해서요. 자, 이렇게 요란하게 가면 북한에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얘기했다라고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탈북민이 모르던 것, 몰랐던 건 저렇게 북한으로 가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탈북민에 대해서 변절자로 규정하고 강하게 이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저렇게 마을버스 훔쳐서 요란하게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은 북한이 이용할 수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밥벌이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 일주일간 굶었다라는 생활고를 했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저분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자, 박세웅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범행을 두고 뭐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 탈북자가 느꼈던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생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재판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좀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좀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어떤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어떤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제가 이제 북한 관련 취재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다만 이 탈북민들은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더욱더 이제 가중된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적응 못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탈북민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이 대한민국 주민보다 더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혼자 내려왔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그 부모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고 형제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고, 그다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은 친구들 도움 받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탈북했는데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교육하고 남한식 교육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공산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그게 사실이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뭐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저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정말로 잘 보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변에 관심이 더 필요한 대목이겠죠. 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 이런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